안녕하세요. 설린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 2급 자격증에 대한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텐데 ATC 2급이 CAT 2급으로 변경된 지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CAT 2급에 대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CAT 2급으로 되기 전에 ATC 2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ATC 2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TC 2급에서 CAT 2급으로 바뀌면서 레이어라든지 또는 글꼴, 그리고 치수 스타일, 그리고 배치 탭에서의 표제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죠. 이 중에서 제일 좀 헷갈리는 부분이 레이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 예제가요, CAT 2급에서 출제되었던 도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AT 2급에서의 이 도면을 보면은 레이어 중에서도 외형선은 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CAT 2급에서는 외형선이 초록색이죠. 그쵸?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그쵸? 그리고 순문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 동일하고요. 그쵸? 이름이 이제 한글로 바뀐 거죠. 그쵸?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는 ATC 2급 같은 경우는 초록색의 1.3선이었지만 CAT 2급 같은 경우는 흰색의 1.3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치수선은 색상이 동일하지만 치수의 문자에 대한 글꼴과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보이는 ATC 2급에 대한 도면 예제는 치수 문자가 그렇죠? 빨갛죠?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CAT 2급은 문자가 노란색에 글꼴은 굴림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CAT 2급에 대한 도면을 보더라도 흰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초록색으로 외형선을 그리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는 흰색에 1.3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문선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만 적용만 한다 그러면 이런 도면 예제, 그렇죠? ATC 2급에 대한 도면 예제를 보고 충분히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레이어를 설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했어요. 치수 스타일과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면서 이 도면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도면 파일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템플릿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저장 후에, 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파일을 열었다 그러면 레이어부터 설정하면 되겠죠. 이런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치수에 대한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문자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닌 이런 설정들을 빠르게 해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설정을 하려면 단축키는 LA입니다. 그렇죠? LA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창이 하나 생성되죠. 자, 여기서 이제 총 레이어는 7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위에 새 도면층 이 아이콘을 7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그리고 제일 위쪽에 도면층의 이름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후에 잠시 후에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클릭하고 F2번 누르면 되죠. 그럼 바로 이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클릭 한번 하고 잠시 후에 클릭. 그러면은 도면층에 대한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상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입니다. 문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뷰포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수문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외형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치수죠. 그리고 가상선 같은 경우는 색상이 어떻죠? 선홍색입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보면 선홍색 있죠. 자, 이 선홍색을 클릭 후에 확인. 그리고 문자는 흰색이죠. 그리고 뷰포트는 하늘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문선은요,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선은 흰색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리고 치수는요,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상선 같은 경우는 선의 종류가 팬텀이죠. 2.3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 종류에 보면은 컨티뉴어스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 종류 선택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 로드를 클릭하죠. 그런 다음
아래쪽에 아무 글자를 클릭 후에, 그쵸? 좀 전에 영문키를 한글로 바꿔서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문키를 한번 클릭 후에 팬텀의 P를 누르면 되죠. P. 그러면은 팬텀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확인. 다시 로드해서 클릭하고요. 다시 글자를 클릭 후에 이번에는 중심선, 센터죠. 그래서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문키 C를 한번 클릭하면요. 이렇게 센터로 이동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할 게 수문선이죠. 그쵸? 점선입니다. 로드를 클릭해서 수문선은 히든이죠. 그래서 H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히든이라는 선 종류로 바로 이동이 되죠. 여기서 확인. 여기서 제가 가상선을 선택하고 있죠. 이 창을 열었기 때문에 이 팬텀에 대한 글을 선택해서 그쵸? 확인. 그러면은 이제 선 종류가 팬텀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 수문선 같은 경우는 히든선이죠. 수문선 확인. 그리고 중심선은 센터 1.3선이죠. 확인. 자, 이러면은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죠. 그쵸? 그런 다음 창을 닫고요. 그러면은 레이어 창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가상선, 문자, 뷰포트, 수문선, 외형선, 중심선, 치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문자 스타일을 설정해야 되죠. 문자 스타일은 굴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문자 스타일을 치수 스타일 창에서 설정해도 되지만은 자, 문자 스타일 창을 열어서요.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문자 스타일을 설정하려면 ST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쵸? 단축키는 ST죠. ST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문자 스타일이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쵸? 왼쪽에는 문자 스타일에 대한 이름이 있죠. 스탠다드. 자, 이 부분이 클릭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글꼴이 있습니다. 그쵸? 글꼴 밑에 보면은 txt.shx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요. 아래쪽으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 굴림이 보입니다. 굴림. 그래서 굴림을 선택하고요. 그쵸? 이렇게 굴림으로 선택하면 되죠. 그쵸? 굴림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현재로 설정. 오른쪽 위에 현재로 설정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닫기. 그러면은 이제 문자 스타일을 설정한 거죠. 그런 다음 치수 스타일을 설정할 텐데 치수 스타일을 설정하는 창을 열려면은 단축키는 D입니다. 그쵸? 그래서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이 열립니다. 그쵸? 여기서 ISO-25가 있죠. 그런 다음 여기서 오른쪽에 버튼을 보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죠. 모디파이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죠. 클릭 후에 자, 선도 있고 뭐 기호 및 화살표, 문자, 맞춤 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은 문자를 클릭합니다. 문자를 클릭하시면요. 자, 왼쪽 이쪽을 보시면은 문자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탠다드라고 있죠. 그쵸? 문자 스타일을 좀 전에 저희가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점점점이라는 이런 네모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좀 전에 문자를 설정했던 문자 스타일 창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쵸? 클릭해 보시면 좀 전에 설정했던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건들 게 없습니다. 그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창에서는 다시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문자 색상이 있습니다. 그쵸? 문자 색상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자에서는 설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문자의 왼쪽 편에 보시면은 기호 및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화살촉, 중심 표식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중심 표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은 표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위쪽에 없음으로 체크를 합니다. 중심 표식을요. 이렇게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쵸? 그런 다음 1차 단위 위쪽에 보시면은 1차 단위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정밀도가 0.00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0 억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행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CAT 2급의 3강에서 그쵸? 다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치수 스타일에 대한 설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쵸? 그리고 나중에 치수를 입력할 때는 수정 버튼이 아닌 수정 버튼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재지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해서, 그쵸? 기출 문제, 이런 기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치수에 대한 형태로 똑같이 만들려면은 이런 재지정에 들어가서 설정을 후에, 그쵸? 설정 후에 치수를 입력하면 되죠. 자, 이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강에서, 그쵸?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선은 창을 닫고요. 그러면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그리고 이 도면 예제의 형태는 입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레이어를 설정하기 전에 색상만 좀 바꿨는데, 자, 이 부분을요, 좀 전에 설정했던 레이어로 설정을 하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형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형태의 도면입니다.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 형태는 형태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바뀐 부분들이, 그쵸? 배치 탭에서 바뀐 부분들이 이 타이틀 블록을 불러와서, 그쵸? 여기에 입력하는 문자에 대한 크기라든지, 그쵸?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평면도와, 그쵸?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ATC 2급의 도면 예제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CAT 2급은 이제 이 부분들이 한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도면을 받아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고 같이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우선은 도면을 그려 볼 텐데, 자, 도면을 보면은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그쵸?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쵸? 정면도에서 보면은 치수를 보고 좀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쵸? 수평하게, 그쵸? 170에 길이가 170이고요. 높이는 77mm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선은 이 170에 77mm인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어로 실행하시고요. 그쵸?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17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170mm에 대한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외형선은 흰색이 아닌, 그쵸? 초록색입니다. 그쵸?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외형선으로 바꿔두고요. 바꿔두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왼쪽 끝에서, 그쵸? 위쪽으로 77mm에 대한 선을 그리면 되죠. 77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후에, 그리고 아래쪽에 선을 복사해서 위쪽으로 그리고 왼쪽의 선도 복사를 해서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끝선으로 복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스냅 기능이 있죠. 오스냅. 자, O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면은 제도 설정, 객체 스냅에 대한 창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설정하는 부분이 총 6가지입니다. 끝점, 중간점, 중심, 그리고 사분점과 교차점, 그리고 이 직교점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체크를 해두고 이런 객체 스냅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저와 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한번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체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냅 기능의 전체를 다 선택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그쵸? 오스냅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일회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왼쪽 선이 그쵸? 왼쪽 선이 도면 예제를 보면요. (70도로) 기울어진 각도가 있죠. 자, 이 각도는 그쵸? 이 선입니다. 이 선이 그쵸? (70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좀 전에서는 자, 이 선을 그쵸? 이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선을 이렇게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얼만큼? 90도에서 70을 빼버리면 20도입니다. 그쵸? 2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라인을요, 이 선을 로테이트 명령 있죠? 로테이트 명령으로 위쪽을 기준으로,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양수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쵸?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요, 70도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을 연장을 해도 되지만은, 필렛 명령어, 라운딩이라는 명령어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클릭. 그쵸?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정면도는 완성이 되었는데, 도면 예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겠죠? 치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수들이 없습니다. 그쵸? 거리, 각도는 있지만, 그쵸? 이런 치수가 없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높이도, 그쵸? 이 높이에 대한 치수도 없고요. 그쵸? 이 높이에 대한 치수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정면도는 끝을 내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자,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그쵸? 라인 명령으로 아래쪽 끝점을 클릭 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선이 만나는 오른쪽 위쪽의 꼭 지점을 이 기준으로 그쵸? 45도에 대한 사선을 그리면 되죠. XL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 지점으로 클릭. 그쵸? 그러면은 45도에 대한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자, 이제 평면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평면도를 보면은 이 위쪽의 선과 아래쪽의 선이 이제 87mm에 대한 그쵸? 치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폭이 이제 87mm라 그러면 그쵸? 우측면도에 자, 이 선과 왼쪽에 이 아래쪽의 끝 지점에서 그쵸? 이 거리가 이 치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평면도를요. 위쪽에 대한 선을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8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의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클릭. 그런 다음 자, 트림 명령으로 오른쪽을 좀 지우고요. 자, 이 부분도 우선은 자, 사선도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지점 그쵸? 오른쪽에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런 다음 정면도에서 그쵸? 정면도의 제일 왼쪽에 대한 이 지점과 그쵸? 이 지점과 오른쪽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에서 끝지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평면도로 그리면 되죠. 그쵸? 그리고 이 위쪽에 대한 선이 그쵸? 오른쪽으로 우측면도로 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쵸? 그런 후에 선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도면이 좀 멀다 그러면은 move 명령을 하든지 그쵸? 스트레치 명령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 이렇게 정면도로 해서 그쵸? 이렇게 좁히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자리를 잡았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평면도에 보면은 그쵸? 평면도에 보면은 원에 대한 형태가 있죠. 40파이에 대한 원이 있습니다. 그쵸? 위쪽의 선에서 위쪽의 수평선에서 아래쪽으로 37mm 그리고 왼쪽의 수직한 선에서 오른쪽으로 41mm 그리고 이 지점 교차하는 지점에서 40파에 대한 원을 그리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선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린 후에 정면도와 그쵸? 우측면도에도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쵸?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위쪽의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클릭, 그리고 엔터 클릭, 종료하죠. 다시 엔터 클릭하면 직전에 사용했던 옵셋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런 다음 4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수직한 선을 선택 후에 오른쪽으로 클릭, 그리고 ESC, 그리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그쵸? 지름이 40입니다. 반지름이 20이죠. 그래서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지우면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 옵셋 명령어 있죠.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1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그쵸? 바깥쪽으로 3mm만큼 옵셋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자, 이 선이 중심선이죠. 그쵸? 도면 예제도 보면은 원형에서 바깥쪽으로, 그쵸? 벗어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해서 익스텐드 명령어 있죠.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원 바깥쪽 원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쵸? 연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은 지워버립니다. 그런 다음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선을 바꿨는데 자, 왼쪽에 중심선에 보시면은 1.3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그린 도면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 보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선은요. 라인 타입 스케일 있죠. LT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지금 현재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보다 작게 한다 그러면 좀 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0.5로 해보겠습니다. 0.5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선으로 보였던 부분이 이제 1.3선으로 중심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선은 설정을 하고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원에 대한 형태를 표현하면 되죠. 자, 중심선을 라인 명령어로 원의 중심 또는 선에 대한 중간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수직한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 후에 아래쪽에 직교점에 클릭. 그쵸?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중심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정면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원에서 4분점에 3시와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4분점을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이 선들은 어떻습니까? 도면 예제에도 수문선으로 되어 있죠. 그쵸? 이 원의 4분점들이 그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정면도에도 보면은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쵸? 중심선이 자, 이 원에 대한 중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측면도에도 이렇게 중심선과 그쵸? 중심선과 이 6시 방향의 4분점 그쵸? 12시 방향의 4분점에 대한 선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이제 트림 명령어로 좀 지울게요. 자, 선을 선택해서 신축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는 거죠. 그쵸?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외형선에서 중심선이 벗어나게끔 그쵸? 그리면 됩니다. 조금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그쵸? 도면 예제와 저하고는 좀 다른 좀 짧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씩 더 늘릴까요? 자, 이번에는 LEN 입력하고 엔터 클릭, DE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1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전체를 한 번씩 다 늘려보겠습니다. 조금은 비슷한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4mm씩 늘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우측면도도 그쵸? 평면도를 이용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쵸? 라인 명령어로요. 자, 수평선의 중심선의 끝점 또는 그쵸? 3시 방향 4분점 또는 원의 중심, 선의 중간점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그쵸? 이렇게 사선으로 보내면 되죠. 그런 다음 이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그쵸?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M에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중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특성을 복사하고 그쵸? 스트레치 명령어로 4mm씩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지우고요.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6시 방향과 12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그쵸?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우측면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 끝점 또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우측면도에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타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타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숨은선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위쪽의 꼭지점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어떤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기울어져 있는 선의 그 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떻죠? 이 부분 때문에 타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원에 대한 중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댔죠? 이 사선이 그렇죠. 사선이 더 연장을 하면 되죠. 이 중심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연장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에 대한 그렇죠.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선까지 연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립니다. 그럼 다음 익스텐드 명령 있죠.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기준선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래쪽에 기울어진 선의 아래쪽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떻죠? 우측면도에 그렇죠? 타원의 수평 방향의 그렇죠? 중심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우측면도의 중심은 자, 원의 중심은 이웃 중심입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아래쪽으로 좀 더 연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타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 타원의 그렇죠? 이 사선에서 기울어진 면에서 원이 시작하는 지점이 자, 이 선에 대한 그쵸? 끝지점 또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점의 끝지점을 오른쪽에 이 중심선까지 그쵸? 선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라인 명령으로요. 끝지점에서 오른쪽에 이 중심선의 직교점으로 클릭. 자, 그런 다음 원에 대한 이 형태는 그대로 사분점에 대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끝지점을 아래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EL 입력하고 엔터 클릭,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 아래쪽에 끝점을 클릭 후에 왼쪽을 클릭하고요. 위쪽에 또 끝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이렇게 타원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다음 프림 명령으로 이렇게 치우면 되죠.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선은요, 숨은 선입니다.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선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원에 대한 형태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쵸? 그리고 우측면도를 보면은 자, 또 이런 각도가 또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73도와 그쵸? 27도라는 이런 각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으로 그쵸? 자, 이 선을 왼쪽에 이 끝지점을 기준으로 그쵸? 끝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되는데 이 각도는 얼마죠? 자, 여기가 이제 73도입니다. 그쵸? 억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90에서 73도를 빼버리면 이 각도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17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위쪽에 이 수평선에서 15mm 떨어진 지점에 그쵸? 이렇게 사선으로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27도로 그쵸? 자, 그래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왼쪽에 이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아래쪽에 끝지점을 클릭 후에 그쵸? 끝지점을 클릭 후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73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로테이트 명령으로 회전을 했다 그러면 각도 지수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렸다가 나중에 다른 부분들까지 틀려지면은 그쵸? 수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도면을 그렸다 그러면 그쵸?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피 명령어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의 선을 선택 후에 엔터 클릭 후에 암무 기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그렇죠? 직교 모드가 실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15mm만큼 띄울 수 있죠. 자, 여기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선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오른쪽에 끝지점 클릭 후에 그렇죠?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도만큼 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숫자 27만 입력하면 되죠.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27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이렇게 또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쵸? 27도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익스텐드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기준선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자, 이렇게 연장하고 싶은 방향으로 치우쳐서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시수가 또 있죠. 자, 이 선에서 그쵸? 이 선과 이 선이 수평하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옵셋 명령어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7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에 기울어진 선을 선택해서요.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겨 클릭.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그쵸?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측정을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70mm가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측면도도 완성이 되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자, 우선은, 자, 이렇게 완료를 하고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면은 치수가 더 있습니다. 그쵸? 치수가 더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죠? 30mm에 대한 선이 있죠. 30mm에 대한 이 지점에서, 그쵸? 기울기가 또 27도인 이런 기울어진 선이 있네요. 그쵸? 이 선에서, 그쵸? 이 선에서 이렇게 그냥 시계 방향으로 27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쵸?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 후에, 그쵸? 아래쪽으로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30mm만큼 띄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트림 명령으로 지우고 올 선을 하나 그려서, 그쵸? 선을 하나 그려서 회전을 해도 되지만은, 자, 복사라는 옵션 있죠?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객체 선택 후에 엔터 클릭. 자, 이 끝점. 선에 대한 끝점이죠. 또는 교차점. 클릭 후에 복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27 마이너스 입력하고 27을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은 측정을 또 해보면 어떻습니까? 27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자,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mm에 대한 기준에서 이렇게 27도로 회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평면도에 보면은 자, 이런 90mm라는 치수가 있죠. 자, 이 치수는 뭘까요? 자, 이 치수로 그렇죠? 이 기준에서 그렇죠? 이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리고 이 선은 뭘까요? 이 선은 이 90mm에 대한 선은 그렇죠. 오른쪽의 선을 왼쪽으로 해서 옵셋을 하면 되지만은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 선. 이 선 같은 경우는 자, 수평한 선입니다. 자, 수평한 선이기 때문에 이 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측면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한 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이 선 있죠. 아래쪽에 이 선에서 이만큼에 대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딜까요? 자, 이 끝 지점은요. 자, 아래쪽에서는 자,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대한 선은 자, 이 선에서 자, 이 선에서요. 이 지점과 이 두 지점이 있는데 자, 이 지점은 그쵸? 먼저 써버렸죠. 자, 이 지점은 좀 전에 그쵸? 처음에 그릴 때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사용을 한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쵸? 이 지점 위의 사각형과 그 맨 위에 있는 사각형에 대한 부분에서 이 평면도로에서 보내졌다 그러면 이 위치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 예제를 보고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 자, 이 선에서 그쵸? 이 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 이 거리가 자 우측면도에서요. 자, 이 거리와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좀 전에 이 거리와 아래쪽에 있는 이 선과 이 거리가 위에 있는 선의 거리가 우측면도의 맨 왼쪽에 위쪽에 있는 선과의 이 거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도면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 L을 입력하면 또 클릭, 우선은 위쪽에 대한 선, 위쪽의 끝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평면도로 보내겠습니다. 끝짐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자, 이 끝지점 아래쪽의 끝지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또 보냅니다. 트림 명령어로 자르고요. 자, 이 끝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우선 보내볼게요. 자, 이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을 카피 명령 있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왼쪽에 90mm 방향으로, 그렇죠? 90mm 옮기면 되죠. 9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 이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트림 명령으로 우선 잘라 볼게요. 그리고 매치 블럭으로요, 이렇게 매치를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도면 기출 문제를 보고 이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투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선도 그렇죠? 이 선, 이 두 개의 이 지점을 이용함으로써, 기울어진 선의 이 지점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 끝 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면도로 보면은, 자, 이 기울어진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시작하는 지점, 이 모서리 지점과 일치하겠죠?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자, 이 선에서, 그렇죠? 이 선과의 끝 지점에서 이렇게 또 정면도로 보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에 대한 끝점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 두 선이 만나는 오른쪽 모서리 지점을 클릭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렸다면, 자, 우선은 트림 명령을 지우고요. 자, 이 선에서 위쪽의 끝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얼만큼? 이 각도 117도가 있죠. 117이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와 왼쪽에 위쪽에 있는 이 기울어진 각도가 동일하죠. 억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117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자, 가상의 이런 90도에 대한 직각에 대한 수직한 선이 있다 그러면, 자, 117에서 90을 빼버리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되죠? 이 각도가 27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선을 그렸죠. 이 선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27도만큼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위쪽에 끝점 클릭 후에, 그렇죠? 또는 교차점을 클릭 후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27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렇죠? 그러면은 또 각도를 측정해 보면요, 자, 클릭해 보면 어떻습니까? 117도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면도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도면제는요. 자, 이 선은 뭘까요? 이 선은 높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높이에 대한 치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이 우측면도에 보면요. 자, 이 선에서 이 지점과 선을 이어보면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 선에 대한 끝지점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직교 모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클릭,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정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위쪽에 이 평면도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자, 이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이 끝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선을 위로 이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이 선과
끝 지점끼리 이어버리고요. 트림 명령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매치 블록으로, 그쵸? 이렇게 특성을 복사하고요. 이 선은 지워버리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선을, 끝 지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봅니다. 그려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선들이 한 지점으로, 그쵸? 이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점들이. 수직하게 또는 수평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치수를, 각도를 확인해 보면요. 90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지만이 정확하게 위치를 맞아서 그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도, 그렇죠? 이 선의 끝 지점에서, 그렇죠? 이 끝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끝 지점이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우선 지우고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선, 두 선에 대한 이 끝 지점들, 그렇죠? 이 끝 지점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에 대한 끝점, 아래쪽은 또 뭘까요? 아래쪽의 끝점은 뭘까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은 아래쪽에 보시면 어떨까요? 아래쪽으로 이제 정면도로 보낸다 그러면 어떨까요? 도면 예제에서 보면은 자, 이 지점이, 그렇죠? 이 지점이 아래쪽으로 선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선과 좀 만난다는 거죠. 이 선의 끝 지점과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위쪽에 대한 이 끝 지점, 위쪽에 대한 이 끝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또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에 대한, 그렇죠? 도면 제재 위쪽에 대한 이 부분 끝 지점과 또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라인 명령어로, 그렇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위에 대한, 그렇죠?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또 내리는 거죠.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면의 형태와 좀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라인 명령으로 좀 전에 그렸듯이, 그렇죠?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지점을 이용해서 또 그려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면을 그렸습니다. 도면을 그렸는데, 자, 예제를 보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정면도를 보면은, 자, 이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있죠. 그쵸?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수평하게 왔습니다. 수평한 선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을까요? 이 높이에 대한 지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측에서 왔겠죠. 우측면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선에서, 그쵸? 사선에서 위쪽에 대한 이 끝 지점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오른쪽 이 끝 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지웁니다. 그쵸? 그런 다음 위쪽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어떻습니까? 자, 그런 다음 이제 정면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또 빠져있는, 정면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자, 이 선입니다. 자, 이 선이 빠져있는데, 이 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 선에서 끝 지점에서 우측으로 보내본다 그러면, 그렇죠? 자, 이 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나간다 그러면 이 지점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꺾이는 지점, 끝점, 그렇죠?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왼쪽의 정면도로 이 선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도면을 보시면은 확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히든 선과, 그렇죠? 숨은 선과 이 사선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이 도면을 보고요.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죠? 확인을 해 보신 후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선이, 그쵸? 이 사선이, 그쵸? 이 히든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측면도에요. 우측면도에, 자, 이 세로선. 이 세로선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우측면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선에서 왼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수직한 선 같은 경우는 평면도의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왔겠죠. 자, 어느 지점일까요?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 자, 이 히든선이 있고, 그쵸? 이 히든선의 이 끝 지점과 또는 이 30mm의, 그쵸? 이 끝 지점. 그리고 원에 대한 4분점에 대한 지점은, 그쵸? 좀 전에 저희가 그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측면도에서요. 우측면도에 보면은, 자, 우측면도에서 본다 그러면, 자, 이 끝 지점 뭐입니까? 기울어진 선에서 끝나는 지점. 이 지점. 끝 지점 있죠? 이 지점과, 그쵸? 이 지점과 이 원에 대한 4분점에 대한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좁은 거리라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4분점에 대한 이 부분과, 그쵸? 이만큼에 대한 거리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지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평면도의 이 30mm에 대한 끝 지점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려보면요. 자, 위쪽의 끝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끝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수직하게. 수직한 지점에서 클릭.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선에서, 그쵸? 도면 여지 어떻습니까?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좀 벗어나게끔, 그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끝 지점, 그쵸?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도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선은, 자, 이 원과, 그쵸? 원의 12시 방향의 4분점과 거의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 예제와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자, 이 선이 이 도면 예제 평면도에 있는 이 히든선과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선은 지우고요. 이 끝 지점과, 그쵸? 좀 전에 제가 이 선에 대한 끝 지점, 자,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한번 이어서 한번 왼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이 좀 위쪽에 있는 선이, 자, 이 선이네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아래쪽은 도면 예제에 보이는 이 히든선 있죠? 히든선의 위치와 비슷하게 아래쪽에 있고요. 자, 이 사선에서 끝나는 지점이, 자, 오른쪽에 이, 그쵸? 위쪽에 대한 이 선. 이 선에서 위치와 비슷하게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면 예제를 보면 빠진 부분이 또 뭐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자, 정면도에 보이는 이 히든선이죠. 자, 이 히든선은, 그쵸? 자, 우측면도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끝 지점에서, 그쵸? 이어지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 우선 그려보면요. 자, 끝 지점에서 선을 이어서 트림 명령으로 지우고요. 매치 블록으로 특성을 복사해서, 그쵸? 이렇게 복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도면 예제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이제 평면도에 보면, 그쵸? 평면도에 보면 이런. 평면도에는, 자, 이 선도 빠져 있고요. 그쵸? 이 선과, 그리고 수문선, 이런 수문선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쵸? 그쵸? 이 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 끝 지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자, 이 선에서 왔습니다. 그쵸? 이 끝 지점에서 왔죠? 그리고 이 사선에 대한 끝 지점은 뭘까요? 끝 지점 같은 경우는, 자, 아래쪽으로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쵸?
만나는 지점에서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이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 아래쪽에 이 모서리 끝나는 지점에서, 그렇죠? 꺾이는 지점에서 위쪽에 이 끝 지점으로 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 히든선 같은 경우는 자, 우측면도에서 자, 이 지점, 이 사선에 대한 이 끝 지점에서 이렇게 이어서 올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히든선은요, 자, 정면도에 이 꺾이는 지점 있죠. 자, 이 부분과 눈썰미로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우측면도의 아래쪽에 오른쪽에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정면도에 대한 왼쪽의 아래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면 되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자, 이 두 선은 어떻죠? 히든선이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우겠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이 히든선도 지우고요. 그런 다음, 자, 이 히든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히든선 같은 경우는 이 끝 지점이 어딜까요? 아래쪽으로 가상에 대한 선을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 히든선의 끝나는 지점과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이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그려보는 거죠. 직교점에. 그리고 이 끝 지점에서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으로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우죠. 그런 다음 매치 블록으로요, 자, 이 선을 이용해서, 그쵸, 이렇게 특성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남은 부분이, 자, 이 부분이네요. 그쵸? 이 부분은 끝선과 끝선을 이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우죠. 자,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면 예제처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지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해서 선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도면 예제를 그려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도면 예제와, 그쵸, 이 기출 문제와 지금 제가 그린 도면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쵸?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자료도 있지만은 이 CA D급에 대한 자료들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 14강에 대한 글을 보시면은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제 도면과 한번 겹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이 그린 도면을 이어서, 그래서 치수를 입력 후에 배치 공간에서 작업했던 도면을 불러와서 설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